S1000 GT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솔로이신 분들은 조금 반갑습니다.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드디어 스즈키에서 새로운 투어러 모델이 나왔습니다. 광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와. 야, 제가 여태까지 봤던 광고 영상 중에 탑 오브 탑인 것 같아요. 일단은 부금이 진짜 되게 뭔가 떠나고 싶은 그런 웅장한 그 내면의 그런 오늘 살펴볼 모델은 GXS S1000 GT 그랜드 투어러죠. 수즈키가 최근에 이제 하야부사 신형을 필두로 S1000 신형과 S1000 GT까지 이렇게 한국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앞당겨서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디자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고, 어떻게 스즈키에서 이런 디자인이 나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스즈키의 아이덴티티와는 조금 다른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S1000 GT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1000F에서 이제 후속 모델로 나온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이전에도 S1000F가 판매량이 나쁘지는 않았으나 디자인 때문에 많이 욕을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1000F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지금은 이제 단종이 됐죠. S1000F를 살펴보면은 요런 디자인인데 좀 호불호가 좀 있어요. 호불호가 좀 있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흰색은 되게 깔끔하고 이쁘더라고요. 상당히 좀 일본스러운, 스즈키스러운 디자인을 만들었던 그런 이제 과거의 그런 S1000F의 디자인입니다. 안 그래도 조금 가성비가 좀 있는 모델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스즈키스럽지 않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즈키 바이크라고 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그래서 제가 딱 느꼈을 때는 첫인상은 좀 많이 좀 짬뽕된 느낌인데, 그 야마의 그런 R6 느낌도 나고,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좀 약간 레플리카스러운 디자인의 두카티 모델의 슈퍼스포츠 아니야? 약간 슈퍼스포츠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되게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깔끔하게 나왔고 되게 군더더기가 없고 날렵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출시로 인해서 투어링까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잡겠다, 이런 좀 포부가 좀 느껴집니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꿈꾸던 스포츠 그랜드 투어러, 이렇게 나와있죠. 완전히 새롭게 진화된 GXS S1000 GT. 그러니까 뭐 이제 스포츠와 투어러의 경계를 허물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쨌든 둘 다 잡는 거예요. S1000 엔진을 통해서 투어링에 이제 적합한, 쏘고 싶을 때는 스포츠성도 같이 지닐 수 있는 두 가지를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바이크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천후로 좀 활용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堂々とした佇まいの中にも、鈴木らしい軽快なスポーツ性能を感じられる表現として、大胆に余分なところを鋭く削ぎ落としたことでボリュームを最適化し、シャープで緊張感のある鈴木ならではの GT の形を表現できていると思います。デザイナーが求める先進観の立体表現にも注力しました。プロテクション性能を考えるとどうしてもカウリングは大柄になりがちなんですけれども、削れる部分や絞れる部分は極力削ぐことでシャープさと
プロテクション性能を両立することを心がけました。 보니까 이런 이제 스티커 이미지도 보면은 와, 사진보다 저는 실물이 더 예쁠 것 같아요. 정말 그 과도한 그 개발자 인터뷰가 얘기를 했듯이 과도한 볼륨을 삭제시키고 날카로운 디자인을 중시를 했다. 날카로운 선들을 이용해서 디자인과 공기 역학적 성능을 극대화시켜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와, 이게 뭐 개발자 얘기를 좀 들으니까 이 디자인이 좀 저는 좀 납득이 가는 거예요. 뭔가 이런 세심함 하나하나, 그리고 아까 잠깐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번의 시도를 거쳐서 라이더가 최적의 그런 이제 피로도를 느끼지 않게끔 디자인을 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도 잡고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도 잡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야부사 다음으로 저는 뭐 극찬을 하고 싶어요. 정말로 이번에 디자인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타사의 그런 이제 가와사키라든지 야마 투어링 GT 바이크와 이제 견주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래서 뭐 제가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도 봤는데 뭐 어떤 분은 좀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는 디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 페어링 카울 앞쪽이 그 납작하다라는 인상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 자체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디자이너가 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고, 여기서는 또 공기가 바람이 나오고 이쪽에는 또 눌러졌다가 다시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바람이 지나가는 길들을 다 이렇게 터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진짜 엄청 수십 개, 수백 개의 디자인을 아마 고안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GT 모델이 나오는 경우에는 S1000에서 페어링 카울만 변경을 시켜서, 껍데기만 변경을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엔진 설계부터 2000rpm에서 3000rpm 근처까지 엔진 설계부터 아예 새롭게 세팅 값을 좀 바꿔줬다라는 게 되게 투어링에 적합하도록 좀 수직기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루, 네, 스즈키 메인 컬러죠. 블루, 다크블루, 블랙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블랙도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블랙 컬러도 되게 깔끔하고, 일단은 이 메인 세시랑 이제 이 도리시 포크가 컬러가 그 브론즈 컬러예요. 약간 은은한 브론즈 컬러이기 때문에 바이크랑 상당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블루 컬러라든지 다크블루는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되게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저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저 같은 경우는 블루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최대 출력 152마력, 1100rpm 똑같죠? S1000이랑 똑같죠? 그리고 연비는 16.39. 예, 연비도 동일합니다. 연비도 뭐 그런 대로 잘 나와주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 S1000과 마찬가지로 연료 탱크가 19리터이기 때문에 19리터 맞을 겁니다. 예, 19리터이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에 상당히 용이하도록 그렇게 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장은 2140, 825, 1215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트고도 825라서 상당히 좀 준수한 그런 시트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2 까치발입니다. 여러분들 162 까치발이 나오고, 167도 어떻게 160보다 167이 더 뒷급이 더 올라가 보이지? 요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예, 참고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스즈키에서 167이 요 정도 되고, 175가 오 정도 돼야지 이제 살짝 발이 땅에 닿을 정도니까 뭐 남성분들은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남성분들 이외에 뭐 여성분들이 구매하시더라도 까치발이 닿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85부터 이제 주저앉죠. 발이 땅에 닿고도 남아요. 예, 193은 아예 그냥 뒤로 젖혔습니다.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 요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키에 맞는 그런 세팅을 좀 보여주는 거라서 제가 어디서 지금 보고 이제 여러분들께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중량이, 공차 중량이 226이네요. 연료, 윤활유, 배터리 포함. 그렇게 뭐 가벼운 건 아니죠. 가벼운 건 아닌데 또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스즈키 하야부사가 264kg네요. 이번에 나온 GT 모델이 226k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kg 차이가 나긴 나는데 당연히 하야부사보다는 가볍겠죠. 어쨌든 간에 226kg면은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닌 그런 무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딱 봐도 스텔스 전투기의 느낌도 들고, 정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가 짬뽕된 것 같은데, 그 두카티 슈퍼스포츠, 야마 R1, 그리고 약간 AC2를 좀 닮아가는 이런 윙넷의 그런 형태까지 최신 디자인 기술을 좀 반영을 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공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최대한으로 좀 흘려보낼 수 있을까,
엄청난 고민한 것 같습니다. 쪼갤 수 있는 다 쪼갰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 포크 안에도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이 안에 뭐 이게 개발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안에도 파츠가 들어가서 바람의 양이 보니까 이쪽으로 소용돌이 친다고 하는데 파츠로 인해서 그것도 이제 바람이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저는 정말 좀 칭찬할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디자이너와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좀 싸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더라도 개발자랑 디자이너랑 되게 그런 좀 대립이 사실상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뛰어넘어서 스즈키 자체는 디자인도 디자인 그대로 살리고 기능은 또 디자이너의 디자인에 맞춰서 수백 번을 수정을 해서 이 디자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이 디자인을 깔 수가 있을까요? 프론트 카울, 윈드스크린 및 사이드 미러는 모두 운전자에게 가는 불필요한 주행풍을 막아주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6m짜리 팬을 돌려서 이 라이더가 바람을 맞으면서 그 바람의 양이 어디까지 오는지, 어디에 중점적으로 때리는지에 대한 GT 모델은 더 신경을 써서 풍동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이 라이더가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느끼는 피로도가 적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S1000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LED 라이트를 배치를 했고, 얘는 수평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 차이가 좀 큽니다. 그리고 올 LED 라이트, 이거는 이제 장점이 얘기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고, 약간 사이드 쪽은 MX 느낌이 좀 나네요. MX 좀 느낌이 나고, 좀 기괴한 느낌이 나요. 기괴한 느낌이 나고, 완전히 이게 샤프하게 뭐 BMW S1000처럼 이게 전갈꼴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좀 둥글둥글, 이쪽을 오히려 좀 볼륨감을 있어 보이게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설계를 하면은 시트의 넓이를 넓게 설계할 수가 있거든요. 시트의 넓이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페어링 카울의 디자인도 더 얄쌍해지는데, 일부러 이제 라이더와 동승자 배려하려고 이렇게 이제 볼륨감 있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텐던 손잡이가 안쪽으로 좀 말려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보통 텐던 손잡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끝나는데, 얘는 한 번 더 이제 꼬아서 뒤집어서 그 고리 모양이죠. 요게 이제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개발자 인터뷰를 좀 들어보니까 그립과 그립의 두께까지도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합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옆에 이제 시트가 좀 넓어지면은 아무래도 코너를 돌 때라든지 주행 포지션을 변경을 할 때 상당히 좀 이점으로 작용을 하죠. 그런 이제 전립선 보호에도 되게, 역시 순정 사이드 케이스는 별매입니다, 여러분들. 프로모션식으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판매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쇼웨이에서 정말 이거 안 들어가기로 유명한 X14이죠. X14 라지 사이즈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이드 케이스는 이렇게 넓다, 이렇게 X14이 들어가고도 남는다, 요런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S1000 GT의 그 바람이 주는 영향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표시를 했는데, 초기 단계에는 얼굴 쪽과 이제 어깨, 무릎 쪽에 바람이 많이 이제 중점적으로 꽂히고 있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요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수정을 거쳤다라고 해요. 이제는 이제 얼굴에는 당연히 어깨, 팔꿈치, 무릎에 거의 이제 바람이 오긴 오지만 딱 기분 좋은 바람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다시 재설계를 한 겁니다. ステージで空力性能解析を行うことで肩周りや膝の問題点というのを事前に把握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기 역학 담당하는 그런 엔지니어까지, 역학 분석 엔지니어까지 이렇게 채용을 해서 바이크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공기역학 분석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서의 엔지니어인데, 그만큼 스즈키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 맞는, 티에 맞는 그런 네임에 걸맞는 라이더가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요소를 해소시켜주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풀컬러 TFT LCD 계기판이 채용이 됐고, S1000보다 확실히 좀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야간에는
앞에는 검은색으로 보이고 주간에는 또 흰색으로 보이고 그 6.5인치 풀컬러 TFT LCD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 긁힘 방지 기능이 적용돼서 내구성이 높답니다. 그래서 밝은 태양빛 아래에서도 잘 보이도록 그렇게 코팅 처리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계기판이 보면은 직관적이고 볼 수 있게 보기 쉽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계기판을 오래 보고 있으면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기판을 딱 보더라도 디지털 계기판이기 때문에 되게 뭐 이질감 없이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속도계 있고 보시면은 뭐 배터리 온도 게이지 그리고 뭐 배터리 전압 주행거리 기어 인디게이터, SDMS, 요건 이제 스즈키 저기죠. 그리고 TCS, 다 직관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19리터 탱크. 주유소를 자주 들릴 필요가 없어요. 엔진 역시 기존 S1000F와 대비해서 많이 좀 손을 본 것 같아요. 스즈키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바이크가 있을 때마다 엔진 파츠들도 재설계를 해서 나옵니다. 2005년에서 2008년 3세대 GSX R1000에서 사용됐던 DOHC 4기통 엔진을 바탕으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015년에 S1000에 탑재를 하고 그 내구성이 검증이 됐고 이미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22년 유로5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유로5에 대응을 하면서도 152마력을 지키는 엔진 개발자들이 엄청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S1000 GT는 만만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되게 고르게 올라가고 있다. 토크랑 마력의 세팅이 고르게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제 토크와 마력이 고르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라이더가 느낄 수 있는 진동이 오히려 더 감소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로 200이 6.64초고 아이고 사이즈도 없네. 와 이런 거 너무 좋다. 이게 지금 순정 배기음인데 이 바이크 일러스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운드까지 이제 들어볼 수 있게끔 사운드 오디오 장치까지 이제 삽입을 했다는 거는 구매자의 그런 욕구를 자극시키는 그 이제 시각적인 것과 청각까지 만족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즈키의 이제 전자장비에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양방향 퀵시프트, 브레이크 잠김 방지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 저속 RPM 보조,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전자식 스로틀 시스템, 구동력 제어 시스템, 이지 스타트 시스템. 어쨌든 이제 GT 모델이기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2000SX도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은 내가 이제 장거리 주행할 때 오히려 이제 악셀을 더 안 당기기 때문에 부담감이 확실히 좀 덜하죠. 결국에는 이제 엔진의 이제 곡선을 그리는데 결국에 만나는 지점은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C모드 같은 경우에는 더 스로틀의 조작을 부드럽게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만하게 좀 그릴 수 있는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A 같은 경우에는 과격하게 움직여져. 과격하게 내가 진짜 땡기고 싶을 때. 그리고 TCS가 이제 개입을 하는데 총 5단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개입이 최소 정도고 3, 4단계는 이제 도심이나 투어링, 그러니까 짧은 요철이나 그런 걸 만났을 때는 이제 TCS가 개입을 하겠죠. 그 느낌이 좀 약간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오프를 하셔도 되고 그 미끄러운 노면이나 눈이 올 때는 5단계까지 최대로 개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털리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해준다. ABS는 뭐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드 바이 와이어, 전자식 스로틀. 전자식 스로틀은 이제 스로틀의 이제 감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 스로틀과 다르게 상당히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스포츠 주행 시에도 라이더가 스로틀을 컨트롤함에 있어서 가장 직관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혼다의 전자식 스로틀 경험을 잠깐 해봤는데 오히려 좀 어떤 느낌이냐면 전기차 타는 느낌? 잠깐의 굼뜸이 없이 그냥 땡기면 땡기는 대로 나가니까 오히려 좀 이질감이 좀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전자식 스로틀에 있어서 그 기존의 전자식 스로틀을 사용하지 않는 바이크만 타시다가 전자식 스로틀이 있는 바이크를 타면은 초반에는 조금 적응하는 데에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전자식 스로틀로 많이들 이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라이더가 세밀하게 스로틀을 땡김으로 인해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뭐 S1000과 마찬가지로 트윈스파 알루미늄 프레임과 스윙암이 들어가 있고 포크는 이제 43mm 가야바 도립 포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폴 디스크와 이제 브레인보 캘리퍼 들어가 있네요. 충분하죠. 제동 성능 충분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캐스트 휠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핸들바가 좀 더 이제 와이드하게 넓어졌다고요. 그 제작된 이제 테이퍼드 핸들바가 양쪽으로 23mm
정도 더 넓어졌다라고 합니다. 넓어진 그립에 맞게끔 라이더의 그런 이제 포지션도 좀 더 이제 어깨가 좀 펴지는 그런 포지션이고 움츠러든 포지션이 아니라, 그리고 핸들의 그런 이제 높이도 라이더가 샀을 때 조금 안쪽으로 당겨진 디자인을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운트가 이제 라이더가 아무리 장갑을 껴도 사기통에 있어서 진동이 올라오는데 그 진동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고무 마운트로 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오랜 시간 바이크를 주행을 하면은 손이 저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승자 이제 시트에 이제 시트 발판도 고무로 돼 있어요. 고무로 돼 있기 때문에 시트 발에서 오는 진동까지도 좀 잡아줬다라는 점. 그리고 30가지가 넘는 옵션이 있는데 지금 뭐 이미지만 이렇게 잠시 살펴보면, 그러니까 기본 스크린이 있고 또 투어링 스크린을 또 팝니다. 이게 뭐야? 이게 투어링 스크린, 아예 그냥 처음 설계부터 투어링 스크린을 판매를 하지 않게끔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 좀 들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이드 케이스를 별매를 하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이 전용 투어링 스크린은 따로 또 구매를 해야 된다는 점. 예. 사이드 케이스 잠금 장치, 요거는 뭐 굳이 필요할까요? 기스나지 말라고 니그립 보호 필름, 그리고 니그립 패드는 할만하죠. 카본룩으로 돼 있네요. 탱크 패드, 그다음에 탱크백. 솔직히 순정 탱크백도 뭐 크기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좀 약간 다이내즈나 사제 탱크백도 잘 나온 게 진짜 많거든요. 열선 그립이, 이게 치명적이네요, 여러분들. 열선 그립이 옵션입니다. 따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열선 그립 버튼이 아까 보니까 얘네들이 열선 그립을 빼놨네. 단가를 낮추겠다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열선 그립을 옵션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살펴봤고요. 가격은 11월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가격이 일본 엔화로 173엔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1700 후반에서 1800 초반, 1790만원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793만원 정도? 진짜 이번에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와사키를 정조준한 모델이기 때문에 가와사키랑 S1000 GT 둘 중에 어떤 거 살 거냐? 저는 오히려 지금 가와사키의 1980만원과 이게 이 친구가 만약에 1700만원 후반대에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S1000 GT가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을 하신 후에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